오늘은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 8문제 정도 준비했는데요. 교재에 있는 예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더 선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도체 중성 영역에서의 전개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중성 영역에서의 전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로 가정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전압이 0.5V가 인가되었다. 그리고 파라메타들은 이렇습니다. 도핑 농도가 동일하고요. 전자와 양궁의 수명은 동일하다고 가정했고 확산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빌리티가 나와 있죠. 자,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에 흐르는 총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JS를 구해야 되겠죠? 역포화 전류 밀도는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총 전류 밀도는 역포화 전류 밀도 곱하기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 그래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2승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자 전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드리프트 전류 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형 영역에서의 전개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J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약 단위 센치당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 그 다음에 P형 영역에서는 단위 센치당 약 마이너스 2승. 그래서 거의 0에 가깝죠. 매우 작죠.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0으로 간주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00K에서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가 순방향 전압이 0.6V로 이제 인가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의 확산 전류가 양궁의 확산 전류의 2배, 그것이 10A per cm 제곱이 되도록 도너와 억셉터 농도를 결정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어졌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의 확산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게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 다 대입하면 되겠죠. dn, 타우 n, 그 다음에 ni 제곱 na.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억셉터 농도는 약 10의 14승. 그 다음에 양공의 확산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면 nd가 1.907 곱하기 10의 15승. 자, 이 문제는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전자전류가 더 높았죠. 그래서 전자전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소수 캐리어가 전류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의 확산 전류를 증가시키려면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 전자농도, 즉 MP0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MP0가 나와 있죠. 그래서 MP0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 캐리어 농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NA가 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NA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의 확산 전류는 이 NA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억셉터 농도가 줄어야지 전자의 확산 전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NP0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전자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억셉터 농도가 도너 농도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더 낮았죠. 이게 낮기 때문에 전자의 확산 전류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도 의존성을 보는 문제입니다.
자, 순방향 전압에서 0.6V로 작동하고 있죠. 네, 주변의 온도가 310K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류는 증가하겠는가? 이거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우리 JS를 진성 캐리어 농도를 표현할 수 있죠. 진성 캐리어는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 밀도도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 전류가 증가한다면 증가하겠죠. 300K에서의 전류값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순방향 전압은 얼마나 변화시켜야 되는지 구해보아라. 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있죠. 순방향 전압은 더 작아질 겁니다. 이거보다. 왜?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전류 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진성 캐리어 농도, 요거는 앞에서 일정하다 그랬죠. 농도 곱의 일정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류 밀도라는 것은 순방향 전압에도 의존하지만 여기 온도에도 의존하죠. 여기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J1과 J2의 B가 1이 되도록 전류가 동일해야 되니까 자, J2는 310K일 때 J1은 300K일 때 해서 전류가 동일하다. 즉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전부 Q로 나눕니다. 이 Q로 나눈다는 얘기는 단위를 볼트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Q가 있으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자, Q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10이 되겠죠? 요건 30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실리콘의 밴드갭 1.12 볼트가 되는 거죠. Q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요거가 되겠죠. 요건 0.6이 되겠죠. 그래서 310K일 때는 0.5827V가 된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전류도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전류를 얻기 위해서 전압은 조금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310K에서는 이 정도의 전압으로 300K에서 0.6V일 때의 전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I를 구하는 거네요. 전류. 총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순방향 전압은 빌트인 전압의 0.8배일 때 공핍층 경계 지점에서 각각의 전자와 양공의 농도 그리고 총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역포와 전류를 구해보아라. 두 번째는 과잉 소수 캐리어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제로가 되는 거리를 구해보아라. 자, 먼저 빌트인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빌트인 전압은 여기 표시 안 돼 있네요. 뭐 여러분들 이건 구할 수 있죠. 0.0259 곱하기 ln 자, 진성 캐리어 농도 제곱 그죠? 분의 NA 곱하기 ND 하면 0.747V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XN 지점에서 여기에서는 양공의 농도가 되겠죠? 자,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PN0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해서 XN 지점에서의 양공의 농도는 10의 14승. 그죠? 그럼 이거는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XP 지점에서의 전자의 농도도 동일하게 구하면 10의 13승이 나오죠? 그러면 억셉터 10의 16승이니까 3차수 이상 차이가 나죠? 역시 저수준 주입을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JS를 구하겠습니다. IS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JS를 구해야 되겠죠? 자, 요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고 여기다가 접합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죠? 그러면 거의 femtoA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에서 생기는 역포화 전류는 거의 뭐 무시 가능한 거죠.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그죠? 그러면 총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JS 구했죠? 곱하기 순방향전압 이렇게 구하면 총 전류 밀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암페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I를 구해보면 여기다 또 접합의 단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암페어 정도가 접합의 단면적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예.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 과잉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요 지수함수로 감소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 요거는 양공이니까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그때 이 과잉 소수 캐리어 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열평형 상태에 소수 캐리어 농도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바로 Pn0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 이만큼 거리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없어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풀면 우리 이 1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3.07이 되니까 X라는 것은, 자, 여기서 X라는 것은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양공의 확산거리의 23배, 대략 수백 마이크로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이 XN하고 LP는 여러분들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빌트인 전압 알고 도핑 농도 아니까 공피중의 폭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명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확산계수 아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수백 마이크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만큼까지 오는 데까지 거리는 여기서부터 요 0 지점서부터 계산해 보면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나오겠네요.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된다. 근데 실제 이만큼까지 양공이 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하고 다 재결합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확산거리가 이만큼 될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공들이 전자와 재결합하지 않고 계속 확산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계속 증가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서 구해보면 똑같겠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전자의 확산거리의 23배 플러스 공피중의 폭. 근데 이거는 워낙 작죠. 자, LN도 수십 마이크로 나오니까 결국 이게 수백 마이크로. 자, 이 지점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전자의 수명은 양공 수명에 비해서 2배에서 10배 더 긴 수명을 갖는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자의 확산계수, 그 다음에 전자의 수명이 양공에 비해서 더 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더 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확산계수도 크기 때문에 확산거리가 전자가 더 길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때 도핑 농도비를 구해보아라. 자, 확산계수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확산거리비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JN이 양공의 전류보다 4배가 더 크도록 하기 위해서 도핑 농도비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거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N에다가 2.5 DP, LN에다가 3.5 LP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5.587, 즉 ND가 NA보다 5배 정도를 더 많이 도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억셉터 농도가 더 작다는 얘기죠.
전자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억셉터 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Na 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셉터 농도를 줄여야지 전자 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도노 농도를 줄여야지 양궁의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했었죠? 자, 이것도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의 수명이 양궁의 수명의 2.5배가 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기술이죠. 2배에서 10배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2.5배가 될 때 전자전류와 양궁의 전류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도핑 농도의 비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래서 농도비가 1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궁의 수명의 비가 이 정도, 그 다음에 확산계수 비가 이 정도일 때 전자와 양궁의 전류가 같게 하기 위해서 도핑 농도의 비는 1이 된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순방향 전압이 0.5V 그리고 공피층 내에 흐르는 전자와 양궁의 확산 전류 밀도를 구해보고 두 전류 밀도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라. 그리고 두 전류 밀도가 동일해지려면 전자의 수명과 양궁의 수명의 관계는, 자,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요게 가장 반도체에서 일반적인 파라미터 값입니다. 요 정도 도핑 농도에서 요 정도 확산계수, 전자와 양궁의 수명 요 정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JN을 구해볼까요? JN이라는 것은 P형 반도체 쪽에서의 양궁의 확산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1 무시한다 그랬죠? 자, 계산해보면 대략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양궁의 확산 전류는 N형 반도체 쪽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해서 8.7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거 보면 양궁의 전류 밀도가 더 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양궁의 전류 밀도가.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요게 나머지 다 똑같죠? 근데 요게 차이가 나는데요. 요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쪽이 다 큽니다. 타우 n이 타우 p보다 크죠? dn이 dp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dn이 25죠. 이게 작기 때문에 결국 양궁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전류 밀도가 동일해지려면 자, 전자의 수명과 양궁의 수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죠. 자, 요거가 동일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dn, dp가 25, 10이니까 결국 전자의 수명이 양궁의 수명의 2.5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도 풀었던 문제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5배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전자와 양궁의 전류 밀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해지려면 동일한 농도에서 동일해지려면 전자의 수명은 양궁의 수명의 약 2.5배가 커야 된다. 그래서 pn접합 다이오드 설계할 때 다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제도 동작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층 내에 흐르는 전류가 전자 50%, 양궁 50%에 의한 것이라면 도너 및 억셉터의 농도비는 얼마일까? 즉, 총 전류분에 전자가 기여하는 게 50, 양궁이 기여하는 게 5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5라는 겁니다. 앞에랑 다 같은 문제의 유형인데 뭐 좀 달리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총 전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해 전자전류 요겁니다. 이게 0.5라는 거죠.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다 요 앞에 요 부분만 갖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이건 정식적으로 한번 다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 ND분의 NA는 0.707. 다시 바꿨으면 NA분의 ND가 1.414니까 도너를 더 많이 도핑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문제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양공의 전류 밀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양공의 전류 밀도가 더 높으니까 지금 반반이라 그랬죠. 양공의 전류 밀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너 농도를 올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도너 농도를 1.4배 정도 더 도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억셉터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수명 때문에 그런 거죠. 수명이 5배가 크죠? 이게 같아지려면 2.5배라 그랬죠? 동일한 도핑 농도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양공의 전류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양공의 전류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반을 만들려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도너 농도를 더 도핑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개념을 잡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재결합 전류 또 고수준 주입 뭐 이런 것을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